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시의 미래를 재설계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경제부시장 직제를 미래혁신부시장으로 변경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시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박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가 민선 8기대로 두 번째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시는 조직 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민생과 경제의 유기적인 융합과 부산의 중장기 과제의 구체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현행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 체제를 행정부시장과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재편합니다. 민생과 경제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는 시대 흐름을 반영해 경제부시장이 지휘하던 경제 분야 부서를 행정부시장이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시장은 시민안전과 청년, 문화관광, 여성, 사회복지 분야에 더해 경제 분야를 함께 책임지게 됐습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입니다. 경제나 기업 지원, 일자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시민의 삶의 영역과 바로 맞닥뜨리기 때문에 복지나 이런 부분하고 유기적으로 통합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미래혁신부시장은 도시공간 혁신과 교통혁신, 신공항 건설과 같은 부산의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합니다. 시는 이와 함께 글로벌 허브 도시에 걸맞은 부산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미래디자인본부를 신설하고 낙동강 미래기획단을 만들어 낙동강 권역 마스터 플랜을 짜기로 했습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담당관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담당관이 신설됩니다. 조직 개편안은 부산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올해 1분기 자동차 등 주력 산업 부진으로 부산 지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낙제점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는 가파르게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김혜경 기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산 지역 광공업 생산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7.5%를 기록한 이후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겁니다. 반면 전국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4분기 4.8%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5.8%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호황의 영향으로 경기와 인천의 광공업 생산은 각각 30.9%, 22.8%나 급증해 부산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부산의 전체 수출은 승용차가 47.3%나 급감해 전체 수출 하락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전국은 8.3%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있지만 부산만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부산의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도 1%에 그쳐 전국의 반토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 지역의 고용률도 57.3%로 지난해 1분기보다 0.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쳐 전국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부산의 건설 수주액도 지난해 1분기보다 11.3% 줄었지만 서울은 58%나 늘었습니다. 반면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과 함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비 위축이 부산 지역에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선박 내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소와 부두가 집중된 사하구에서 선박 화재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한 조선소 내 선박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씨가 숨졌고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50대 남성 B씨도 병원 치료를 받다가 오늘 숨졌습니다. 소방당국과 해경 등은 선박 연료 탱크에 설치된 임시 배관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절단 작업에 사용한 고압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입니다. 절단 작업 중에 그 부분이 폭발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스 자체가 또 인화성이고 또 밀폐된 공간이고
관계기관은 오늘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고 특히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사하구 다대동의 한 조선소에서 수리 중인 선박에 불이 나 60대 기관장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사하구 감천항의 한 조선소 인근 부두에서 수리 중인 선박에 불이 나 작업자 2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는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사하구에서는 모두 90건의 선박 화재가 발생했는데 63%가 선박 수리나 해체 작업 과정에서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특히 용접과 절단 과정에서 작업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4월 부산 지역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줄어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자본재와 소비재, 원자재 등 수입은 늘어 무역 수지가 1억 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 수출은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20.3% 늘었지만 선박은 66.1%, 승용 자동차는 29.1% 줄었습니다. 동해안의 수온이 올라 오징어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10년 동안 오징어 가격이 3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오징어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33.29로 10년 전인 45.73보다 2.9배 올랐습니다. 지난달 오징어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15,000원으로 전년보다 52.6% 오르는 등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오징어 생산량은 1,064톤으로 10년 전인 34,319톤에 비해 무려 96.9% 폭락하는 등 동해안 수온이 올라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기반 통합 시민 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시민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시민증과 정책자금 지원, 생활권 맵 등 금융과 민간, 공공 서비스를 통합한 것으로 동백전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시범 서비스를 검증한 뒤 추후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방식으로 본 사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수영구는 관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광안리 해변과 수변공원 일대에 고성능 폐쇄회로 TV 16대를 설치했습니다. 새로 설치된 카메라에는 55배 확대 기능이 있어 가시거리가 기존 350m에서 500m까지 늘어났습니다. 또 안개 보정과 적외선 기능도 갖추고 있어 야간에도 더 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오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해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21.5도, 습도는 52%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하효진이었습니다. CBS